미국에서 연말연시에 국내 외톨이들이 테러 또는 폭력 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져 적색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들이 민간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수에즈 운하 통행 중단 사태가 속출해 국제유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주 사법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 수감과 추방까지 단행키로 하는 초강경 이민 단속법이 확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 층의 지지를 대거 상실해 재선 가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민들은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만족도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연말연시에 국내 외톨이들이 테러 또는 폭력 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져 사법당국에 적색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미 전역의 사법당국에 내려보낸 새로운 정보 블루틴에 따르면 중동전쟁의 여파로 새해 전야 등 연말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나 공공장소에서 총기나 흉기, 차량 돌진 등으로 테러를 자행하거나 폭력 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고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의 연말 연시에 중동 전쟁의 여파로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국내 외톨이들이 테러나 폭력 사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적색 경기령이 발령됐습니다. 국토안보부, FBI 연방수사국, 국가테러방첩센터 등이 공동으로 발령한 새 정보 블러틴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 내 외톨이들이 테러나 폭력 사태를 일으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전역의 사법당국 요원들과 응급요원, 비상관리 요원들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강조했습니다. 이 정보 블러틴은 새해 전야 등 연말을 맞아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나 연휴 관련 행사가 열리거나 종교 기반 시설, 전쟁 반대 시위 등을 타겟으로 삼아 외톨이들이 공격에 나설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외로운 늑대들, 즉 외톨이 자생 테러 용의자들은 총기나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고 대중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공격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이 정보 블러틴은 경고했습니다. 자생 테러범들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타겟을 골라 총기나 흉기, 차량 등 단순 무기로 불특정 상대를 공격하는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미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짜 폭발물로 협박하거나 허위로 총기 난사를 위협해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수법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2월 초에는 이미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가 공동으로 미 전역의 연방과 주, 로컬 사법당국에게 블러틴 경고장을 내려보내고 중동 전쟁을 이유로 알카에다와 ISIS 등 국제 테러 조직들로부터 부추김을 받고 미국 내 자생 조직들이 테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타겟으로는 성탄절을 맞는 교회, 특히 유대교 회당, 유택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꼽히고 있다고 이 블러틴은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5일 열린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격화된 중동 전쟁 이래 연말 테러 위협 숫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역대급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모든 곳에서 경고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며 올 연말 테러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하고 초비상을 걸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성탄절과 새해 전야의 새해맞이 행사들이 펼쳐지는 뉴욕시나 워싱턴 DC 등 대도시들이 연방과 시당국 요원들을 총동원해 테러 기도 차단에 총력전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홍해를 운항하는 민간 상선들을 공격함에 따라 수에즈 운하 통행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국제유가 급등이 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동 타격대가 결성돼 정상화 작전에 돌입했으나 아시아와 유럽의 통로인 수에즈 운하 통행 중단이 장기화되면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5%인 4달러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 통행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간 상선들이 수에즈 운하 통행을 중단하고 남아공 희망봉으로 우회하기 시작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5%, 4달러나 급등하고 수입 상품 가격도 다시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최대 해운 회사인 메어스크는 자사 상선들의 수에즈 운하, 홍해와 아덴만 통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서 유전을 가동하고 있는 BP사가 유조선의 수에즈 운하 통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상선들이 잇따라 홍해와 아덴만, 수에즈 운하 통행을 중지하고 나섰습니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란 지원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민간 상선들까지 공격하고 나서 이 지역 운항을 중단하고 멀리 남아공의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항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세계 컨테이너들의 30%, 전체 교역의 12%나 이동하고 있어 석유와 수입 상품들의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로 우회하게 되면 막대한 양의 석유와 수입 상품들이 오랫동안 바다에 떠있게 돼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공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아시아에서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의 운송량이 25%나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유조선들의 운항 제한으로 유가 상승은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간 하락세를 보여온 국제 유가 중에서 영국 브렌트유는 12월 초보다 벌써 5% 올랐는데 초기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배럴당 5%인 4달러는 추가로 더 오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는 19일 오름세로 돌아서 영국 브렌트유는 80달러, 서부 텍사스산은 7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바레인 등과 함께 다국적 기동 타격대를 결성하고 후티 반군 등의 해상 공격을 분쇄하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홍해상에 구축함들을 배치했고 이태리는 프리키트함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전쟁 개전 직후부터 홍해에 배치된 구축함들에서 후티 반군이 쏘는 미사일과 드론들을 수십 대 격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상 강력한 초강경 이민 단속법이 텍사스에서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돼 이민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텍사스 이민 단속법에 따라 텍사스 사법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 수감과 추방까지 단행키로 해서 고유 권한을 침해당하게 된 연방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고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두 번째로 큰 텍사스에서 초강경 이민 단속법이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돼 이민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사법당국이 모든 이민 단속 업무를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초강경 이민 단속법 SB4의 서명에 확정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이민 단속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고위 권한인 이민 단속과 체포, 수감, 추방 등 모든 절차를 텍사스 사법당국도 집행할 것으로 선언한 것이어서 연방정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텍사스 경찰 등 사법당국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미입국,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 체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주 차원의 경범죄 적용에 180일 이내에 구금하고 $2,000까지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미입국을 반복하다가 적발되면 텍사스주의 중범죄에 적용되고 다른 범죄와 병합되면 징역 2년이나 10년, 20년형까지 처해지고 수감됩니다. 텍사스 주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유사 추방 명령을 내려 주 차원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정책과 이민단속, 이민자 체포와 수감 추방 등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주의 이번 이민단속법을 실제로 실행하면 연방정부에 정면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고 연방권한 침해 소송을 불러와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초강경 텍사스 이민단속법에 따른 이민 논쟁은 지난 2010년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SB 1070에 이어 10여 년 만에 재현되는 겁니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텍사스보다는 좁게 주 차원의 불법 이민 단속권만 시행하려 했는데 법적 투쟁 끝에 2012년에 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해 부분 파기로 수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초강경 이민 단속법에 앞서 수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시카고나 뉴욕시, 워싱턴 DC 등 민주당 소속 기관정들이 있는 곳으로 강제 이동시켜 거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24년 백악관 레이스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문제를 다시 최대 선거 무기로 들고 나오기 시작해 이민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인 지지율과 경제 불신뿐만 아니라 전통 지지층이었던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 층의 지지를 대거 상실해 재선 가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당선됐을 때에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 지지율이 각 15%포인트씩이나 급락했으며 45세 이하 젊은 층 지지율도 10%포인트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이 흐를수록 단임에 그칠 어두운 그림자에 갇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물가와 경제 정책에서 30%의 극히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어 갈수록 재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2020년 첫 당선 때에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었던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 층의 지지를 대거 상실해 현재는 재선이 난항에 빠진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가 2020년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비율과 최근 뉴욕타임스의 여론 지지율을 비교해 본 결과 흑인 지지율은 15%, 히스패닉은 무려 37%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2020년에 87%대 12%라는 압도적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졌으나 현재 지지율은 바이든 71%대 트럼프 22%로 1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2020년 65%대 32%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2배 차이로 더 많이 표를 던졌으나 이번 조사에선 50%대 42%로 15%포인트나 떨어지며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는 60%대 36%였던 것이 현재는 47%대 46%로 바뀌었습니다. 30세에서 44세 사이는 52%대 46%였는데 이제는 43%대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역전당했습니다. 바이든 전통 지지계층이 대거 돌아선 것은 바이든 경제 정책으로 이들이 가계 경제와 생활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미국 유권자들의 절대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으로 4년 더 미국 대통령, 미군 통수권자로 역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인식해 바이든 경제 성과나 캠페인 구호가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조사한 결과 재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미국 유권자 비율은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77%나 돼서 4살 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59%보다 훨씬 높아 최대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원들의 89%는 물론 무소속의 74%, 민주당원들마저 69%나 바이든의 고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민주당원들은 71%나 나이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무소속은 48%, 공화당원들은 28%만 고령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병원 응급실과 건강보험사, 널싱홈 등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의 만족도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만족하는 여론이 가장 낮은 헬스케어는 널싱홈으로 25%에 불과했으며 10여 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하락한 헬스케어 제공자들은 약사와 제약사로 21%포인트나 급락한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만족도를 갤럽이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현재 양호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널싱홈, 즉 요양원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널싱홈들에 대한 만족도는 10여 년 전인 2010년에도 33%에 그쳤었는데 올해에는 8포인트 더 떨어져 25%로 최저를 기록한 겁니다. 건강보험사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힌 여론은 31%로 두 번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의 만족도는 2010년에 42%였다가 올해에는 11포인트 떨어진 31%를 기록한 겁니다. 약사와 제약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33%로 세 번째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사, 제약사들의 만족도는 2010년 54%였는데 10여 년 만에 21포인트나 급락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비해 병원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여론은 58%, 병원 응급실에 대한 만족도는 47%로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 두 곳의 만족도는 10여 년 전에 비해 1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의사로부터 괜찮은 진료를 받고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은 현재 69%로 10여 년 전보다 15포인트나 급락했으나 다른 분야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여론은 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88%에서 10여 년 만에 6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급증해 야간이나 주말에 비교적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받는 데 활용하고 있는 얼전트 케어는 유일하게 10여 년 전보다 만족도가 약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전트 케어, 워크인 헬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54%였다가 올해는 56%로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 갤럽은 코로나 사태와 의료비 급등, 약물 과용 등의 상황에 따라 거의 모두 만족도,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